포항 강진과 제천 밀양 화재를 겪으면서 각종 재난에 버틸 수 있는 건축 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우리나라 건설 기술의 최전방을 담당하는 출연연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창구인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취임한 한승원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1983년 6월에 설립되어 올해로 35년째를 맞는 국내 유일의 건설 분야 종합 정부 출연 연구위원입니다. 네. 일산에 있는 본원 외에도 화재연구소, 하천 실증센터 등을 전국적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는 우리 건설기술의 최전선에서 국토개발 그리고 국민생활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특히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 건설기술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저희 건설기술연구원도 새로운 건설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건설기술이 어떤 건물을 짓거나 네. 시설물을 만드는 데 고민을 했다면 최근에는 화재나 노후화, 재난 안전, 그리고 4차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분야까지 다양한 융합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저희 건설기술연구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건물을 올리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지난 1월에 취임하시고 석 달 정도 되셨는데 네. 그래도 이 석 달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취임 후 2달 반 동안 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예. 특히 첨단 건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토부 과기부와 건설벤처 창업을 위한 업무 협의도 그동안 진행을 해왔고요. 예. 건설업 내에서도 노조라든가 비정규직, 여성연구원, 그리고 네. 파견직 등 다양한 직종군이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고요. 그리고 4월 1일자로 저희 연구원 전체 조직 개편도 단행을 했는데 네. 기존에는 대학교 학과처럼 학제식으로 구분이 돼 있었다면 네. 이번에 개편된 내용은 연구 목적형으로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만들고 폐지할 수 있는 가변형 구조로 만들었고요. 그렇군요. 이 모든 게 활발한 창의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 화재 안전 연구를 위해서 구성된 청와대 화재 안전 타스크포스에도 출연연구기관으로는 건설연구원이 유일하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네. 활발하게 국민 화재 안전을 위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바쁘게 보내셨는데 또 취임 이후 건설은 역사상 첫 여성 연구본부장도 탄생하는 네, 등 맞습니다. 정말 새로운 행보를 펼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원장님의 이력을 좀 살펴보니까요. 독특한 게 건설회사 또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거쳐서 최근까지 교수로서도 연구 활동을 계속하셨더라고요. 네, 예.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됐나요? 물론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건설회사의 경험은 공직에 있을 때 정책을 입안을 해야 되는데 수요자인 산업계 입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학교로 옮겨와서는 이 산업계와 공직의 경험이 연구의 지평을 보다 넓게 보고 실용적인 연구를 진행해 나가는데 큰 바탕이 주춧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지금은 출연연구기관, 건설연구기관으로 옮겼는데요. 출연연구기관의 여파를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나 아무래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도 및 정책, 연구 결과가 제도 및 정책, 산업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네.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책이나 이론적으로 접근했던 방식에서 이제는 직접 연구원에서 실증적인 실험을 통해서 뭔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성과들을 나타내실 텐데 네. 그래서 저희가 취임하시자마자 건설 산업을 이끌 10대 네. 신기술을 제시하셔서 어떤 기술들이 제시됐는지 화면으로 구성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건설 산업 이끌 10대 신기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싱크홀 예방 기술, 포툴 예방 기술, 홍수 방지 시스템이 있고요. 네. 네, 또 이어서 5가지 기술은요. 터널 화재 방지 시스템, 건물 붕괴 방지 시스템, 낙하 위험 방지 시스템, 또 음식물 쓰레기 자원 활용 기술도 있고요. 창고 단열 보관 기술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첫 번째 그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이 조립식 건물 네. 형태인데 예. 이렇게 신기술들 발표하게 된 여러 가지 신기술들의 취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건설 분야 신기술을 통해서 건설 산업적인 측면은 물론
국민 생활에 그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예. 실용화하는 데 큰 목적이 있고요. 이번에 발표된 10대 기술은 튼튼한 집을 지어서 이 주택난을 해결하는 문제부터 도로 안전, 그 재난 대비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몇 가지 대표적인 기술을 소개해드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생산한 주택 모듈을 현장에서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기술입니다. 예. 작년 말에 실제로 그 가양동 행복주택에서 네. 선을 보냈는데요. 공기는 절반 이상, 공사비도 절반 가까이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제성 측면에서 큰 기대를 우리가 네, 기대하고 여기 있다. 단지도 조성하셨다고 실증 단지. 예, 실증 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 안전을 위한 부분은 도로가 지금 많이 패이지 않습니까? 네. 도로의 폐임을 방지하는 새로운 포장재료 기술.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싱크홀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크게 대두됐는데요. 네. 싱크홀을 빠르게 탐지하거나 예방하는 어. 기술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물 붕괴 시에 드론을 띄워서 생존한 사람이 어느 곳에 있다. 이 위치를 저희가 추적하고 인명을 빠른 시간에 구조하는 기술도 작년에 실증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산비탈에서 이 낙하물들이 흘러내리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치우는 로봇. 그리고 이 외에도 음식 쓰레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음식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그런 연구까지 매우 국민생활에 밀접한 기술들이 이번에 발표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정말 이 10대 기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최근에 또 이 건설에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가요. 바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때문일 겁니다. 네. 제천 밀양 화재 사건도 있었고요. 경주포항 지진 이후에 재난에도 우리 집을 안전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건축 기술, 국민적 관심이 참 높은데요. 이를 위해서 건설연대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불안감이 많이 있을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국민의 안전한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각종 재난재해, 안전과 관련된 이슈에 집중하는 것이 정부 추진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그 화재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우리 건설기술연구원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와대가 주재하는 범부처 화재안전 타스크포스에 참여하게 되면서 네.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5층 이하 건축물은 사각지대 건물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네. 드라이비트를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예. 이런 건물을 그대로 우리가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보다 화재에 안전한 신기술들을 보급할 것이냐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지난 제천 화재 사고에서 문제가 됐던 게 그 드라이빗 네. 드라이빗 주위에 방화띠, 불연제 방화띠를 우리가 둘러싸게 되면 화재 확산도 방지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소방차가 와서 진화를 할 수 있는 소위 골든타임을 벌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존 건축물에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터널 화재 사고도 간혹 일어나고 있는데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 시에 원격적으로 소방호수를 조절을 하면서 예. 바로 직시에 진화를 할 수 있는 기술도 저희가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그 기술들이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 그리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게 바로 정책과 제도를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연구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그 국내 건설 산업에서 중요한 점, 개선되어야 될 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신 것들이. 예,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예. 무엇보다도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건설 산업의 그 시공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엔지니어링 분야, 특히 이 설계 경영력은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연구원에서는 매년 이 건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순위를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이 설계 경쟁력이 떨어짐으로써 작년에는 3단계가 하락한 이 9위에 머물렀습니다. 1위는 지금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결국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을 제고하는 문제,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확충하는 방안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희 연구원에서도 KICT 스쿨이라는 전문 대학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원을 통해서 글로벌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건설 분야에 우수한 기술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임기 내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요? 예,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건설 기술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사람 그리고 국민을 중심에 두는 기술,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 출연연구위원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새롭게 가다듬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보다 미래적인 문제, 기후변화라든가 지속가능성, 에너지 부족,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확보하는 이런 기술적 난제들도 우리 연구원이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친산업적이고 실용적인 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싶고요. 정책 지원 플랫폼으로서 저희 연구원이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이 기능도 대폭 강화해 나가겠고요. 국민 옆에 가까이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네.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 그 의식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가장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머리, 싱크탱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걸 욕심을 다 이렇게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런 임기 내에 그런 성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한승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